이번에는 심리극 보조자의 자기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장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1년에 자원봉사자로서 심리극 보조자로 참여한 이후 심리극을 통해 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제 삶이 보다 더 긍정적이면서 풍성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20년이 지난 지금은 심리극 진행자로 먹고 살 정도로 심리극은 제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할 때 늘 보조자의 도움을 받기 원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보조자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심리극을 마무리할 때마다 보조자로서 심리극 진행을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혹은 관객에게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의 보조자는 디렉터라 불리우는 진행자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가 아닌 주인공의 마음을 읽고 심리극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인격체로서 남녀노소를 초월해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의 대역이나 분신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자는 주인공의 의사에 따라 주인공을 다그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진행자에 따라 보조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극의 보조자는 심리극에 참여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인생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리극에 매료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3년 정도 심리극을 통해서 매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았고 다음 심리극이 기대되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늘 새로운 삶을 경험해보고 다음 기대되는 그런 연극적인 방법을 진행해보고 싶은 욕구를 늘 갖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어떤 심리극 디렉터는 주인공에게 의도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 임의대로 보조자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해 주인공의 반응을 살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심리극 디렉터는 주인공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고 주인공을 지나치게 자극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보조자에게 의도적인 악역을 맡기거나 꼭두각시처럼 마음대로 부리고 싶다면 차라리 디렉터가 직접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렉터가 보조자에게 특정 역할을 맡길 때 다음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조자에게 부탁하는 태도를 취한다. 두 번째, 보조자가 맡을 역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준다. 세 번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을지 보조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심리극을 경험하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과 보조자에게 무리한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함부로 대하는 디렉터의 심리극은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심리극 진행자들도 많아졌고 공개 심리극이나 심리극 모임을 갖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특정 디렉터의 심리극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주인공과 보조자를 함부로 대하는 디렉터라면 더더욱 참석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는 디렉터라면 늘 자신의 진행에 대한 자기 반성과 반영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렉터와 보조자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의 관계이지 일방적인 상하 관계도 소모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조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주인공이나 주인공이 만나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보조자를 거울이나 투명한 유리컵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자는 디렉터보다는 주인공에게 보다 더 집중해서 주인공의 언행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할 때 주인공 경험을 할 사람이 없으면 진행 요원으로 참여하는 스텝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주인공 역할을 부탁해서 심리극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심리극 진행을 위한 마중물로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마중물로서 보조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장면을 설정하고 그 장면에 관객을 초대하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공 자리에 앉아있는 보조자는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자입니다. 만약 보조자가 거울이나 투명한 유리컵의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생각을 노출하면서 주인공보다 더 많은 시선과 관심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보조자와 별도의 면담을 통해 보조자가 어떠한 사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자가 계속 함께 심리극 작업을 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젤카 모레노가 말하는 보조자의 역할 5가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4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보조자는 디렉터보다 훨씬 더 주인공 가까이에 위치해 주인공의 언행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조자는 주인공의 내면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보조자는 주인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극 진행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보조자는 주인공이 설정한 인물을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극 몰입을 돕는 사람입니다. 젤카 모레노는 보조자 역할을 자발성 훈련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보조자는 주인공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주인공이 경험한 그들의 역할을 재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조자로 활동하면서 주인공보다 제가 더 심리극을 통해 욕구를 해소하고 싶었고, 욕구가 지나치면 주인공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심리극의 흐름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조자로 참석했던 혹은 대상자나 관객이 보조자가 되었던 간에 보조자는 심리극 진행 도중 자신에게 시선과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진행자가 잘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리극 도중 보조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주객이 견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심리극 보조자로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심리극 진행 도중 어느 정도까지 나를 표현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나의 언행이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에 방해가 되는지를 고려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보조자가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노출할 경우 진행자는 노출이 더 많아지기 전에 지금 진행 중인 장면을 적절하게 마무리 짓거나 노출된 내용을 어떻게 극 안에서 수습할지를 결정하고, 때로는 보조자와 극 안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심리극 보조자는 디렉터의 심리극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주인공의 심리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중한 인격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심리극 진행 도중에 보조자의 자기 노출이 지나치게 나왔을 경우 보조자가 노출한 내용을 주인공과 관객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기 노출을 시도한 보조자를 첫 만남의 기회를 보다 촉진시킨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심리극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